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북 익산에 사시는 62살 이영자 씨의 사연이에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헌신해온 한 중년 여성이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엌에 서서도 며느리 눈치를 먼저 보게 된 시어머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영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가정을 위해 살아온 분이셨어요. 남편 뒷바라지에 아들 키우랴 본인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60이 넘은 나이가 되어 있더랍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이영자 씨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딸이 없던 터라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거리는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이영자 씨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처음 벽을 느낀 건 사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죠. 이영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더니 밥 대신 시리얼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영자 씨는 속으로 조금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정성껏 차린 밥상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이영자 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 혹시 반찬이 입에 안 맞니? 다른 거 해줄까?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침에 잘 안 먹어서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는다니. 그럼 자신이 해온 방식은 틀린 것이란 말인가요? 물론 며느리가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겠죠. 하지만 이영자 씨에게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영자 씨는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자꾸만 망설이게 됐어요. 이걸 해도 될까, 저걸 해도 될까. 예전에는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부엌에 서 있으면서도 며느리가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면 괜히 긴장이 되더랍니다. 이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 집 안방 살림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이 누군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했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들 역시 아침마다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느라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보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영자 씨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함께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며느리도 적응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어요.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이영자 씨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요리를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재료를 사러 마트에도 다녀왔습니다. 낯선 재료들 앞에서 한참을 헤맸지만 며느리의 밝은 얼굴을 상상하며 기꺼이 수고를 감수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는 파스타를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순간 이영자 씨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한다는 그 말, 또 그 말이었어요. 이영자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래? 잘 몰라서 그랬네. 다음엔 더 잘해볼게.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목이 막혀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떴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며느리는 그저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요?
그날 밤 이영자 씨는 방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주면 자연히 마음이 열릴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이던 밤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영자 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도 여러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 보이긴 해도 인사는 꼬박꼬박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사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마치 직장 동료에게 하듯이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이영자 씨는 그럴 때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피곤하니까 그런 거야. 이해해야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내가 남인가?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안주인인데 왜 이렇게 홀대받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됐어요. 평소에는 각자 바쁘다며 따로 먹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아들이 일부러 시간을 맞춘 거였죠. 이영자 씨는 내심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이영자 씨가 며느리에게 반찬을 권했어요. 이거 먹어봐. 가 너 좋으라고 특별히 만든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젓가락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한테 자꾸 뭘 권하지 않으셔도 돼요.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을게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영자 씨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권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반찬 하나 권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이영자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어요. 아, 그냥 엄마가 챙겨주시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하지만 말끝을 흐리더니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아들도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내 편을 들기도 어머니 편을 들기도 어려웠던 걸지도 모르죠. 이영자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태연하게 밥을 먹으며 말했죠. 요즘은 이렇게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먹어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요즘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요즘은 이렇고 요즘은 저렇다는데. 그럼 자신이 살아온 수십 년은 대체 뭐란 말인가요? 시대가 변한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건 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영자 씨는 밥맛이 싹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꾹 참고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식사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이영자 씨는 설거지를 하며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에 울음소리가 묻히길 바랐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만 다치는 걸까요? 아들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그의 성격이 그런 거야. 그래 알아. 다 이해하면 되지. 이영자 씨는 돌아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서면 눈물 흔적이 보일까 봐요. 아들은 더 할 말이 없었는지 한숨을 쉬더니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이영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너무 간섭을 한 걸까? 아니면 내 방식이 정말 구식인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영자 씨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이영자 씨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시대가 변했으니 사람들 생각도 변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와 정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반찬 권하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 그게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요? 다음날 아침, 이영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 눈이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아침 준비는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이영자 씨는 밥상에 반찬을 권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먹고 조용히 치웠습니다. 말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성을 들여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을 보여도 간섭이라고 느끼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영자 씨는 자신을 점점 숨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TV도 보고 이것저것 하던 사람이 이제는 방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랑 마주치는 게 불편해진 거예요. 마주치면 또 뭔가 잘못할 것 같고 또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을까요? 가끔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묻긴 했어요. 하지만 이영자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아내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아들만 더 곤란해질 텐데요. 이영자 씨는 그래서 혼자 사귀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면 유독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이 집에서 자신은 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이 느낌. 그게 너무 서글펐어요. 어느 날 밤 이영자 씨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울어야 했어요. 옆방에서 들릴까봐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영자 씨의 친정동생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영자 씨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급하게 익산에서 정읍으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며칠간 병원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이영자 씨는 일주일 넘게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은 당연히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던 이영자 씨는 문득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어요. 내가 저렇게 아프면 누가 날 간호해줄까?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글쎄요.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일주일 후 이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어요. 뭔가 어수선하달까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에는 빨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한숨이 나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쩌겠어요. 젊은 것들이 맞벌이하느라 바쁜 건 이해하니까요.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 옷은 제가 정리할게요.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영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이 엉망이 됐길래 정리해준 건데 손대지 말라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린가요? 아가, 내가 그냥 도와주려고. 도움 안 필요해요. 제 물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영자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앞이 아찔했어요. 아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이영자 씨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또 아들만 곤란해지니까요. 하지만 속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이영자 씨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그날 밤 이영자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어요.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밥 먹으라고 했지만 입맛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밥상에서 며느리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빨래를 개준 게 죄야? 집을 치워준 게 죄야?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영자 씨는 더욱 말을 아꼈어요. 며느리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있는 공간에는 아예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엌도 며느리가 없을 때만 사용했고 거실도 밤늦게야 잠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데 새들어 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안주인인데 왜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는 걸까요? 이영자 씨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영자 씨가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거든요. 이영자 씨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 들린 거예요. 아,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이영자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든지 참견하려고 해. 내 물건도 막 만지고. 아, 진짜 프라이버시가 없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참견이라고?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이영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따로 살고 싶다는 말에 이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참견? 스트레스? 이영자 씨는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양보했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참견, 스트레스, 따로 살았으면. 그 단어들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영자 씨는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된 채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며느리를 마주쳐도 인사만 짧게 하고 피했어요. 예전처럼 이것저것 챙겨주려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뭘 해도 참견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요.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입맛이 없어서. 이영자 씨는 웃어 보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아들도 뭔가 느꼈는지 한숨을 쉬더군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아들도 자기 일에 바빠서 어머니 마음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는 건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영자 씨는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수다를 떠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졌죠. 그런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이영자 씨는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느끼는 서러움, 외로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구가 손을 잡아줬어요. 에휴, 고부간이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너무 혼자 사귀지 마. 친구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이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기만 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었어요. 그날은 아들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이영자 씨는 며칠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축하를 해줘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뭐래도 참견이라고 할 것 같아서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싫었어요. 이영자 씨는 조용히 봉투에 돈을 넣어 준비했습니다. 직접 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들 방 책상 위에 살짝 올려두기로 했어요. 봉투 겉면에 결혼기념일 축하한다 라고 정성껏 적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오더니 봉투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저희 방에 왜 있어요? 이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결혼기념일이라서가. 저희 방에 들어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영자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냥 잠깐 문 앞에서. 어머님,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 그 말에 이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주려고 봉투 하나 올려놓은 게 사생활 침해라고요? 아들 방에 엄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아들이 급하게 나왔어요. 여보, 그냥 엄마가 축하해 주시려고.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님 편만 들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영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 편을 들다니. 아들이 언제 편을 들었나요? 오히려 항상 중간에서 눈치만 보지 않았나요? 내가 언제? 맨날 그러잖아. 나는 여기서 혼자야.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평소에는 차갑기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당신 엄마는 맨날 내 물건 만지고 내 옷 정리하고 내 방에 들어오고 나한테는 이 집에서 숨 쉴 공간도 없어. 이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숨 쉴 공간이 없다고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오히려 숨 쉴 공간이 없는 건 나인데 이영자 씨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일단 방에. 나보고 방에 들어가라고? 이영자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참고 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뭐냐? 나는 이 집 안주인이야.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았어.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니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진정하라고? 이영자 씨는 평생 아들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러웠거든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탔습니다. 무시요?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너 지난번에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뭐라고 했어? 랑 살기 힘들다고, 따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자신이 한 말을 시어머니가 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더니 말했습니다. 도청하셨어요? 제 전화를 엿들으셨어요? 엿듣다니. 네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데 어떻게 안 들어? 이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래요. 저 힘들어요. 솔직히 같이 사는 거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그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도 힘들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아들이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아, 진짜 제발 좀. 넌 누구 편이야? 이영자 씨와 며느리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쳐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만 가득했어요. 이영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 집에서. 이영자 씨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지막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영자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이영자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들은 일찍 출근했고 며느리도 인사 없이 나갔습니다. 이영자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이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이런 것뿐이었나요? 이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결혼기념일 축하해준 것도, 집안일 도와준 것도, 반찬 권한 것도 다 잘못인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동네 친구였습니다. 영자야, 오늘 시간 있어? 잠깐 보자. 이영자 씨는 집에 혼자 있기가 싫어서 바로 나갔어요. 친구를 만나 카페에 앉았습니다. 친구가 이영자 씨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엉망이야? 무슨 일 있었어? 이영자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에이, 고생이 많다. 진짜? 나 어떻게 해야 해? 이제 정말 모르겠어. 글쎄다. 쉽지 않네. 친구도 뾰족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영자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참으며 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집을 나갈 수도 없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이영자 씨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자 씨 때문에 부부 사이까지 틀어진 거예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영자 씨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냥 참았어야 했나? 소리를 지르지 말았어야 했나? 봉투를 그냥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마주쳐도 눈을 피하더군요. 이영자 씨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영자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 방문을 두드렸어요. 준혁아, 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얘기요? 그냥 요즘 네가 힘들어 보여서.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영자 씨는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평생을 저 아이 하나 보고 살았는데 방으로 돌아온 이영자 씨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준혁이. 그때는 엄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렀어요. 이영자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일어났어요. 물이라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영자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혁아,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엄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나 어떡해? 그 한마디에 이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이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엄한테 말해봐. 수연이가 이혼하자고 했어. 순간 이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이라고요? 설마 그 정도까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더 이상 못하겠대.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어. 엄마랑 살 거냐, 나랑 살 거냐. 이영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 지경까지 만들었구나. 아들 가정을 내가 깨뜨리게 생겼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혁아, 내가 엄마 잘못 아니야. 아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아니야, 나 때문이야. 가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아들이 이영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힘든 것도 알면서 모른 척했고. 이영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제야 아들의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갈게. 이영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잖아. 그럼 너희 괜찮아지잖아. 엄마, 무슨 소리야? 그건 안 돼. 아들이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이영자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될 거야. 너희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엄마를 내쫓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영자 씨도 울었어요. 두 모자가 새벽녘에 마주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나는 괜찮아. 정읍에 동생네 가서 살면 돼.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엄마, 내가 평생 바란 게 뭔지 알아? 그냥 네가 행복한 거야. 그것뿐이야. 이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혼은 안 돼. 나 때문에 네 가정 깨지는 거 못 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는 거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숨겨왔던 마음들. 날이 밝을 때까지 대화가 이어졌어요. 동이틀 무렵 이영자 씨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이영자 씨는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아들을 낳고 기쁨에 겨워 울던 날,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밤새 울던 날. 모든 기억이 이 집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영자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밖에 없다니. 쓸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아들이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으면 계속 불편할 거야.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울지 마. 가슴 아프게. 이영자 씨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입꼬리가 자꾸 떨렸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순간 긴장했어요.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영자 씨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또 무슨 상처받을 말을 들을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영자 씨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어젯밤에 다 들었어요. 이영자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뭘 들었다는 걸까요? 어머님이랑 준혁 씨 대화요. 어머님이 나가시겠다는 거.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영자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잖아요. 다 저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님한테. 이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동안 차갑기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랑 같이 사는 게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영자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벽을 쌓았어요. 일부러요. 상처받기 싫어서. 근데 그게 어머님한테 상처가 됐잖아요. 저는 제 마음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영자 씨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젯밤에 생각해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영자 씨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반찬 권해주시는 것도 빨래 개주시는 것도 다 저 챙겨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이영자 씨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녹은 건 아니었지만 뭔가 따뜻한 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수연아. 이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미안해. 네? 나도 네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어. 젊은 사람한테 이것저것 강요한 게 맞아.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 들어봐. 이영자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는 손이었어요. 나는 너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네한테는 부담이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셔서. 그래. 사람마다 다르지. 내가 그걸 이해했어야 했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뭔가 공감의 침묵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가지 마세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여기가 어머님 집이잖아요. 어머님이 나가시면 안 돼요. 이영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달라질게요. 아니, 제가 달라질게요. 수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노력할게요. 이영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응? 이영자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 며느리의 촉촉한 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뭘 바라겠니? 너희 행복하면 되지. 그 말에 며느리가 이영자 씨를 안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영자 씨는 어색했지만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어머님, 진짜 죄송했어요. 됐어. 지난 일은 잊자. 이영자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러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몸을 떼더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 어머님이 해주신 밥이 맛있었어요. 이영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면 지는 것 같아서. 이영자 씨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게 젊은 사람들 마음인가 봐요. 뭐가 지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이렇게 웃으니까 예쁘더군요. 앞으로는 맛있다고 말할게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그래.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나는요? 나도 맛있는 거. 야, 장난치지 마. 이영자 씨가 아들을 가볍게 때렸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이영자 씨가 간단하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며느리가 좋아하던 그 메뉴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또렷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이영자 씨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많이 먹어. 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 계란말이 어떻게 만드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니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 내가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 진짜요? 감사해요. 아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자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제발요. 그 눈빛에 이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참아줘서. 떠나지 않아줘서. 이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딜 가겠니? 여기가 집인데.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 번에 완벽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고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며 웃어 보이더군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이영자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오더니 이영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계란말이 만드는 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지금? 피곤하지 않아? 아니요, 배우고 싶어요. 이영자 씨는 기꺼이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영자 씨가 계란을 깨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이렇게 저어주면 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이 정도요? 응, 잘하네. 며느리가 서툴게 계란물을 팬에 부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모양이 엉망이 됐거든요. 며느리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요리 못하죠?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진짜요? 어머님도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혼나가면서 배웠지.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셨어요? 그래, 10년 넘게. 와, 힘드셨겠다. 이영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러지 말자고 생각했던 건데. 이영자 씨가 말끝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이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결국 비슷하게 했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미안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영자 씨의 젊은 시절 이야기, 처음 나누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머님, 저 사실 외동이에요. 알아. 준혁이한테 들었어. 그래서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혼자 쓰는 게 당연했거든요. 이영자 씨는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걸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저 어머님한테 진짜 딸 같았어요? 이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 근데 점점 멀어지니까 나도 포기하게 되더라. 죄송해요.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며느리가 이영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노력할게요. 진짜로요. 나도. 그날 만든 계란말이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들이 농담을 했어요. 여보, 이거 예술작품이야? 야, 처음인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며느리가 아들을 때리는 심함을 했고 이영자 씨는 오랜만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규칙 같은 게 생겼어요. 말로 정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요. 며느리 방에는 들어가지 않기, 빨래는 각자 하기, 하지만 밥은 함께 먹기.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니까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같은 내용인데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영자 씨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오늘 같이 시장 가실래요? 시장? 나랑? 네, 장 보러 가요. 이영자 씨는 깜짝 놀랐지만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시장을 걷는 건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이 배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좋아. 이쪽이 더 싱싱하네. 와, 어머님은 어떻게 알아요? 수십 년 살림하면 그 정도는 알지. 며느리가 존경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영자 씨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에도 같이 와요. 그래? 그러자.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그 모습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뭐긴 뭐야. 밥하는 거지. 이영자 씨가 대답했고 며느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한테 요리 배우는 중이야. 와, 진짜? 아들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에 이영자 씨도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이제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래? 훨씬 좋아졌어. 이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집에 오는 게 무겁지 않아요. 그 말에 이영자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게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요. 나도 그래. 예전에는 너희 오는 소리에 긴장됐는데 이제는 기다려져. 어머님,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서로 어긋나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그럴 때 피하지 않고 대화를 한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실수로 이영자 씨가 아끼는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위기가 얼어붙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주의해서. 괜찮아. 접시가 뭐라고? 다친 데 없어? 네, 저는 괜찮은데. 이거 소중한 거였죠? 그래, 남편이 사준 건데. 며느리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물건은 물건일 뿐이야. 사람이 다치면 안 되지. 이영자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에 집착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를 거의 잃을 뻔하고 나니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영자 씨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요. 부엌에 서 있을 때도, 거실에 있을 때도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영자 씨는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완벽한 고부관계 같은 건 없나 봐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달빛이 쓸쓸해 보였는데 오늘 밤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영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눈치를 보며 부엌에 서던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요즘 이영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밥을 짓고 며느리가 나오면 함께 식탁에 앉아요. 대화가 없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발표 있어요.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수연이 똑똑하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영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광경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영자 씨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이영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라고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 손주예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애 낳으면 엄마가 많이 도와줘야 해. 당연하지. 내가 손주 안 볼 것 같아?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연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어머님도 고마워요. 그때 안 떠나주셔서. 그 한마디에 이영자 씨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 집을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기쁜 날을 함께하지 못했겠죠.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이영자 씨는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상의하면서요. 수연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님, 미역국이요. 그래, 내가 끓여줄게. 감사해요. 며느리도 이영자 씨의 정성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고맙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게 건강한 관계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게 됐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이영자 씨는 밤잠을 설쳤어요. 손주가 태어나다니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인가요? 새벽에 며느리가 진통이 시작됐다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들이 분만실에서 나오더니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이영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평생 바라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며느리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이영자 씨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지쳐 있었지만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손주예요.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이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생명이라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영자 씨는 아기를 바라보다가 며느리를 봤어요. 수연아, 정말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최고야. 어머님,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 곁에 와서 가족을 안았어요. 네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기가 집에 온 후로 이영자 씨의 삶은 더욱 활기차졌어요. 손주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육아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그렇게 받쳐주면 돼. 어머님 없었으면 저 진짜 큰일 났어요. 뭘, 다 같이 하는 거지.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던데 함께 겪은 시간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준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아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고백할 거 있어요. 또 뭔데? 이영자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어머님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왜? 완벽해 보여서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부담됐어요. 이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완벽하긴 실수투성이지. 근데 지금은 알아요. 어머님도 저처럼 서툴렀구나. 그래. 나도 처음엔 시어머니 무서웠어.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글쎄다. 그건 나도 몰라. 이영자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완벽하려고 하지 마. 그냥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할게요.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됐을 때 가족은 함께 돌잔치를 했어요. 친척들이 모이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영자 씨는 손주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어요.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낳은 건데. 아니요. 어머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영자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고부관계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세대 차이도 있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하지만 이영자 씨와 며느리처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완벽한 시어머니도 완벽한 며느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